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압승이었습니다. 지난 1차전 이라크와의 홈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던 벤투호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6차전에서 3대0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전반 33분에 2년 8개월 만에 A매치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29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여유롭게 성공시켜 2011년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바로 이 경기장에서 또다시 골망을 흔들며 A매치 3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막내 작은 정우영 선수까지 A매치 데뷔골을 신고하며 벤투호가 오랜만에 시원한 골파티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이라크전의 아쉬움을 시원하게 지우며 4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조추첨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중동 국가들에 둘러싸여 고전할 것이라 분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고 편안하게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후 발표된 A조 순위표를 본 중국 네티즌들도 전에 한국이 중동 늑대무리에 포위돼 죽을 거라 말했었는데 한국은 현재 늑대 죽이는 기술을 습득했다. 한국이 중동한테 발릴 거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축구는 역시 실력으로 말하는 거다. 한국은 매년 성장하고 있어. 4년 전 중국에 졌던 그 한국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의 동아시아 이웃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 한국 축구는 정말 저력이 넘쳐. 확실히 아시아 최고 강팀이야. 월드컵에서도 서구 팀들과 겨뤄볼 수 있어.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연속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자산은 역시 실력이야. 조편성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동의 포위망을 뚫고 이미 월드컵 자리를 확보했어. 중국 국대가 A조였으면 1점도 못 따고 지금 거의 죽어 있었을 거야 라며 한국 대표팀의 실력에 찬사를 보냈고, 경기 후 아드보카트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 역시 변명의 여지 없이 한국이 육체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우리보다 나은 팀이었다며 완패를 인정했습니다. A조에서 우리와 함께 순항을 하고 있는 여벌 유니폼이 없어 1년 전 지급된 유니폼을 세탁해 다시 입는다고 전해진 이란 대표팀 역시 같은 날 시리아와의 6차전을 3대0으로 이기고 승점 16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고, 3점을 추가한 한국 대표팀 역시 승점 14점으로 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국과 같은 시간 중국 역시 호주와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레이가 PK 동점골을 넣으며 호주를 상대로 무승부라는 선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과 이라크 경기에 대한 중국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이다. 와씨. 실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네. 서아시아 늑대무리에 둘러싸여도 자유자재로 플레이하네. 역시 태극호, 호랑이가 늑대굴에 들어갔을 뿐이네. 축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해. 돈 좀 써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중국 대표팀 축구호흡에선 항상 이런 연결이 나오지 않는 걸까? 한국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보다 강한 거냐? 신체 능력, 몸싸움? 신체 능력, 몸싸움, 테크닉, 호흡 다 강하지. 우리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한국의 끄트머리도 터치할 수 없어. 국대는 머리를 쓰지 않고 축구함. 일본, 한국, 호주, 이란에 추가적으로 사우디까지 이 5팀이 현재 다른 팀들에 비해 너무 안정적이야.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다른 팀은 비기는 것조차 힘들어. 좀 물어봅시다. 한국이 중동한테 구타당할 거라 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태극 호랑이가 늑대무리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그랬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2대0으로 독일을 떨어뜨렸을 때 많은 축구 팬들이 독일 주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며 자신을 속였지. 하하하, 걔네가 축구를 아냐? 우리가 축구 전문가라 여겼던 사람들도 한국이 위험하고 중국의 조편성이 꽤 좋다고 했었지. 태극 호랑이가 중동 늑대 새끼들을 한 마리씩 먹어치운다. 한국 너무 안정적이다. 홈경기인 이라크가 마치 원정에서 뛰는 것 같네. 한국 축구는 이미 유럽 1위 수준이야. 정말 부럽다. 한국 경기를 볼 필요가 있냐? 자고 일어나서 보면 1대0일 텐데. 벤투가 절대적으로 동아시아 3팀 감독 중에서 가장 강해. 이재성을 이 포지션에서 지금까지 계속 기용하며 버텼는데 이재성이 활약으로 보답하네. 누가 감히 이재성이 이강인보다 못한다고 벤투를 까는지 보자. 한국은 아시아 어떤 팀과 붙어도 겁나지가 않아. 이웃집 우축구왕도 PK로 골 넣었는데 손축구왕도 넣었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마침 우레이도 넣었는데. 한국 대표팀은 역시 강해. 중동 팀들의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했어.
몇 달 전 태극 호랑이가 늑대 소굴에 떨어져 절망적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양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배불리 먹네요. 그 당시 이 말을 보고 정말 개똥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다. 한국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몇 달 전 호주는 허접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월드컵 진출에 한 가닥의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한국은 정말 강해. 나도 중동 늑대 무리에 포위돼 토벌당할 줄 알았어. 이 태극 호랑이가 늑대들을 몰아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한국 역시 대단하다. 이라크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했던 매우 끈기 있는 팀인데 실력으로 압살해버릴 줄은 몰랐네. 한국의 이 해외파 공격진과 미드진은 실력과 볼 컨트롤 능력이 너무 강해. 최근 맞붙은 상대팀들에겐 거의 기회가 없었어. 처음에 한국이 중동 늑대무리에 빠졌다고 비아냥댔는데 한국은 실력으로 보여줬어. 깔 게 없다. 소위 중동 늑대무리라 불리는 팀들이 이것밖에 신체, 키, 실력 모두 한국에 압살당했다. 완전히 실력으로 압도함. 할 말이 없다. 늑대가 호랑이를 만나면 갈기갈기 찢기는 게 정상이지. 마지막 골에서 스텝 오버는 중국 경기에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거다. 한국이 경기 전체를 통제했어. 확실히 잘한다. 한국은 실력으로, 우리는 운으로. A조 3위 경쟁이 엄청 치열하네. 이란과 한국은 이미 월드컵 진출이 확실하고 나머지 팀들이 3위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야. 진심 한국 축구 팬들 개부럽다. 골 넣은 3명 모두 분데스리가에서 유명해졌지. 부럽고 질투난다. 한국 대표팀의 하드파워 쩐다. 중동 무리들 중국이랑 할 때는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더니 한국과 경기할 때는 어린 양이 되어버리네. 우레이와 손흥민 비슷하네. 모두 PK골. 이 스코어 보니까 부럽고 질투난다. 한국 왈 듣자니 너네가 중동 늑대 떼라 불린다며? 중동 사국 왈 우리를 중동의 작은 양이라 불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준 게 문제지. 한국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이강인이 있었으면 격차가 더 컸을 거야. 중요한 건 이강인 포지션의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정우영은 이강인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고 윙어로도 뛸 수 있어. 이재성, 황인범도 가능하고. 한국이 월드컵 진출이 확실시되면 벤투가 이강인을 불러서 호흡을 맞춰보겠지. 실력 차가 너무 크더라. 근본적으로 같은 레벨이 아니야. 한국은 진짜 중동 공포증에서 벗어났어. 절대적인 실력 앞에 어디에 늑대무리가 있었냐? 이강인, 황희찬, 정우영 등 손흥민의 후배들은 나왔는데 우리 우레이의 뒤를 이을 축구 스타는 우레이가 기준이라면 그냥 나오지 마라. 문제는 지금 우레이보다 강한 선수가 없다는 거야. 이강인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면 더 쩔 듯. 단 6경기 만에 한국은 본선 진출을 거의 확정지었어. 의외라고?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공격수들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일찌감치 중동 늑대무리는 없고 고양이 떼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 너의 말은 너무 절대적이다. 늑대인지 고양인지는 상대팀에 달려있어. 중국이랑 붙으면 중동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늑대일 거야. 다들 우리보다 훨씬 강해. 중국을 만나면 바로 늑대무리가 되겠지. 중국 국대랑 하면 호랑이가 될 수도. 아직도 우레이 데리고 와서 손흥민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냐? 에라이. 없어. 어떻게 비교를 하냐? 쏘는 EPL 탑6 주전인데 우레이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도 후보잖아. 엄청난 차이야. 그래도 중국 최고의 선수는 바로 우레이야. 중국에서 우레이가 나오는 게 한국에서 손흥민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우레이가 손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레이밖에 없으니까 신나면 그만인 거지. 다들 그냥 장난친 건데 너만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동아시아의 영광. 그만해. 중국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영광이라는 이런 생각 정말 역겨워. 한국이 올해 어려울 줄 알았지. 다 때려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벤투가 이제서야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 것 같아. 예전에는 손흥민을 계속 10번 자리에서 뛰게 해서 어쩔 때는 풀타임 동안 슈팅 한 번 없었어. 한국 대표팀 10번 포지션에 현재 이재성이 컨디션을 되찾았고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훈련하기 충분한 출전 시간을 갖고 있고 이동경, 권창훈도 괜찮아. 벤투는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게 그냥 놔둬라. 와씨, 한 팀이 중동 전체를 두루두루 패버리네. 한국 정말 쩐다. 혼자서 중동 늑대무리에 도전해 허스키로 만들어버리네. 관건은 한국이 호랑이라는 거야. 한국이 3점 딸 때 닥백숙은 불쌍하게 1점 가져오는 것 좀 봐봐. 한국은 10몇 명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데 닥백숙과 기아 닥백숙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골 넣은 선수들이 모두 해외파네. 부럽다. 손흥민과 우레이, 양대 거성이 예선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미친. 이게 바로 경기지. 자신의 실력이 강하면 조편성은 문제가 안 된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